공항까지 가서 발길을 돌린 장동혁. 이게 외교입니까? 아니면 턱 괴고 앉아 기다리는 구걸입니까? 펜스 부통령에게 문전 박대당하고도 미련을 못 버리는 저 처량한 꼴이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 국내 현안은 팽개치고 준비도 없이 미국으로 날아가 영어 연설쇼나 벌이는 우매함. 동행한 의원들조차 등을 돌리고 귀국하는데 혼자 남아 빈손 출장을 세탁해보려는 저 한심한 행보가 지방선거 참패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의 무능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저들의 파멸을 완성할 것입니다. 장동혁 이야기 나온 김에 장동혁 이야기 잠깐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때문에 아주 지금 죽을 맛입니다. 지방선거 다 망쳤다고 아주 난린데요. 예. 장동혁이 이제 뜬금없이 이 바쁜 와중에 미국 간다고 해서 한번 난리 났죠. 또 땡겨서 가버렸죠. 근데 뜬금없이 땡겨서 가서 또 난리 났습니다. 예. 그런데 또 뜬금없이 기간을 이번에 또 연장했어. 원래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온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온답니다. 아예 한방 가면 오기 쉽지 않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금 난리예요. 네. 무엇 하고 있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장동혁은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를 만났다는 거야. 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지는 아, 보안 상황이란 말할 수 없대. 아, 얘기 못해. 그건 말 못한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부정선거론자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 쿠팡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쿠팡을 두둔했던 인사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장동혁이가 미국에서 내고 있는 발언은 정말 사람 뚜껑 날아가게 하는 발언들인데요. 그거 좀 거의 네. 그 노예 근성이야 내가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이 미국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미 당국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미 당국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요. 정보래 정보 보안. 아니, 내가 볼 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 만났자면 자랑할 겁니다. 자기 가서 만났다고. 얘기 안 하는 거 그 사람 못 만난 거예요. 보안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그 국민 내부에서 당연히 장동혁을 싫어하는 뭐 친한계나 이런 쪽은 원래부터 이제 갈 때부터 얘기 안 된다고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권파, 그러니까 친 장동혁의 사람들도 네. 이번에 그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네. 둘이 워싱턴 발목 세운 거. 그 예. 최고의 사진인데 혹시 준비되면 좀 올려주세요. 네, 김민수 예. 최고. 김민수 둘이. 그 사진은 진짜 멘탈 나갔다. 그 멘탈 나갔죠. 네, 장동혁께 너무 밝게 웃으면서 막. 네, 어떻게 저 발목을 세워서 저렇게 다른 사진은 몰라도 너무 들떠 있더라고. 예, 그 한두 배는 솜씨가 아니잖아요. 그 사진 보면. 예.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해서는 당권파들도 할 말 없어요. 그냥. 멘탈 나갔어. 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커버 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번에 그 안보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그 안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건 내용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국무장관 만났다, 루비오 만났다. 그렇지. 그러네. 네, 보통 근데 백불할 때 내용을 말 안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루비오 만났다는 게 그렇지. 이게 이제 미팅이 회동이 상대가 카운터파트의 정치학이거든요. 네. 내가 얘를 만났다는 게 급이 맞다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국무장관이 관할하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럼 한미동맹과 뭐 이란전, 나중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 TSMC와 관계 뭐 이런 것들 이걸 얘기했을 거라고 이제 그러면 기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죠 보통. 내용을. 근데 만난 사람 못 밝히면 추론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하다못해 전화 강성필 대변인도 미국 가서 루비오 만났다 하면 돼요. 네. 근데 말 못해. 말 못합니다. 네, 우리 고위급 만나고 왔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사진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포토지닉. 네. 정말. 요 풀샷으로 봐야 되는데. 발목까지 봐야 돼. 다리가 이 풀샷으로 봐야 돼. 잔망스러운 다리. 풀샷. 네.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폴라 화이트라는 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운 좋으면 트럼프 아니면 벤스 아니면 루비오 정도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제 교량 삼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트럼프를 연결해주기 폴라 화이트와 장동혁이가 바로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를 통했어. 근데 이 사람도 쉽게 말해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못 만난 폴라웨이트도 못 만났거든요. 그 이유가 휴가 떠났더만. 부활절을 휴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일정도 확인 안 하고 간 네.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 탈영했다. 아, 장동혁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응원해야 됩니다. 장동혁. 아, 자,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네. 비공개로 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예고가 있었는데 일단 홍준표가 페북에 또 관련해서 네. 글을 올렸었어요. 네.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입니다. 보름 전 홍수석이 연락을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지금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뭐 혹시 나오는 아직까지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나온 없는 게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아 나온 소식이 아니라 제가 통화하고 왔죠. 오. 홍준표 전 시장이 통화했어요? 네, 방금 10분 전에. 와, 10분 전에 통화되는 사이에요? 당 친하죠. 이정주요. 대박. 자, 10분 전 통화만 식사 끝난 거예요? 네? 식사 끝난 거예요? 딱 끝났죠. 끝나고 통화한 거예요? 끝나고 통화했죠. 야, 됐다. 좋아. 아니, 지금 경향신문이 하나 단독이 나왔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 오찬 딱 한데 멘트 딱 하나 있어요. 뭐 홍 전 대표가 경향신문에 이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 네, 이렇게 이제 코테이션 짜가지고 네. 이 내용이 전부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보다 이제 10배는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있는데. 나 진짜 궁금해. 왜 근데 만났는지. 홍준표 전 대표가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당부한 게 있더라고요. 음. 너 내가 말해주면 어디 유튜브 가서 장난스럽게 홍준표 이거 안 봐. 안 봐요? 안 진짜 안 봐. 왜냐면 홍준표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씹었는데 모르더라고. 진짜 안 봐, 이거는. 이게 진짜 안 봐.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좌파 유튜브 보시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진짜 안 보더라니까. 안 매불쇼는. 요거는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갑니다. 네. 오늘 상춘제에서, 네, 처음에 상춘제에서 오찬했고, 참석자는 4명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홍익표 정무석. 이 4명이 이제 오찬했고,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1시간 반.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보름 전에 자기는 이거랑 무관하게 자기에 대해서 먼저 요청이 왔대요. 홍익표 정무석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지지선언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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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전날 김부겸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었죠. 예. 네, 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 다음 날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홍 시장은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남양홍 씨라고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네, 저랑 전화하는데 그 설명을 한 1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양홍 씨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어. 근데, 이 표가 우리 집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 없어. 네. 근데 약간 홍 전 시장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저한테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자신과의 대화는 어쨌든 이건 전 맞는 것 같아요. 시그널이 어쨌든 내용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밥을 먹었던 내가 오케이, 이게 오케이. 국가 기밀에 준하는 것도 있고 그런 네,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네, 대통령 입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모든 걸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신뢰가 된다. 그건 맞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홍준표 관련된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 본인이 뭔가 꼼꼼이가 있어서 갔을까봐 내가 그게 불안한 거거든. 네, 그래서 그것만 듣고 싶어. 근데 본인은 있긴 하겠지. 당연히 그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백수다. 나는 3가지 단어 쓰더라고요. 나는 탈당했고 백수고 자유인이다. 백수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자리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네.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그 아까 최진범 교수님 읽어준 다음에 오늘 이제 이 페이스북하고 당에서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오늘 6시간 전에 올린 건데 20, 30대에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 50,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근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불 깨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그러니까 60대까지는 뭐 당파입니다. 하겠다는 거야. 예, 60대까지는 당파예요. 예. 예, 근데 70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열정. 예. 이 나라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근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우리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혹시라도 뭐 총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정계 개편에 대해서 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더 커요. 그 정확하게 어떤 얘기예요? 근데 정계 개편? 보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네.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이후 혹은 이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장동혁이 물러나고 나서 보수에 좀 개편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개혁신당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지금 몸집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의 재개편이 일어났을 때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체급이 낮으니까 이걸 키워야지 나중에 어떤 딜을 할 때 좋기 네.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 무언가 역할을 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할 네. 문제니까. 그러지 뭐 자리보다는 저는 거기에 좀 요즘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양쪽의 시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입각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개편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MB 때도 법무부 장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안 해주면서 그때부터 약간 뭔가 스텝이 좀 꼬이고 네. 당의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대구시장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여하튼 지금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이런 당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에 더 큰 스피커가 돼 있고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계속 떨어져만 가는 네.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도 또 일하고 싶어 했으면 법무부 네. 교도관으로 가면 이 나쁜 놈들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둬. 반찬 다 떨어졌어요. 그만 먹어요.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라 그래 윤석열 있는 대로. 그래. 좋네. 윤석열이 말이야. 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개방형으로 교도소장으로 그런 거 하나 그래. 그거는 나는 적극 지지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회동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마찬가지고 당연히 대통령이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회동이에요. 왜냐면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스북 잘 보잖아요. 네. 이진숙 그 예비 후보를 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진숙을 욕을 이진 욕하지 않아요. 이게 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막 추경호 나머지 막 국민의힘 의원들 엄청 욕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거의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한 번씩 거쳐갔다 보면 돼요.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한번 걸렸다 하면. 예.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욕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왜냐면 적이 있으니까. 근데도 이진숙 무소속 현재 예비 후보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는 현재 대구시장 측면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재보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근의 기류거든요. 네. 그때 장동영 내려가서 재보궐 불꽃처럼 말했잖아요. 근데 이진숙 캠프 쪽은 이것도 못 받는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네. 확답하라고. 예, 실제로 대구 정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장이 3파전 벌어집니다. 실제로. 3파전? 네, 그럼 김부겸 오늘 이제 유영아 추경호는 올랐는데 네. 이 둘 중에 한 명 올라오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뛸 수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지원 사격한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는 거를. 저격하는 거를.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 누가 했든 간에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선거 때 계속 저격하는 거예요. 저게 뭐 기재부 장관 때 어떻게 했다, 내란 때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5일 전에 그 홍준표 전 시장 유튜브에 올라온 거 영상 봤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골고루 다 때려놨습니다. 뭐냐, 일단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때 못 나가겠다고 때 한 번 쓴 게 무슨 투사냐, 왜 이렇게 설치냐라고 이야기를 올라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호영은 돌다리도 다른 사람이 건너고 무사한 걸 보고 또 보고 건너는 사람이라서 절대 무서워서 못 나올 거다. 그럴 위인이 못 된다. 그리고 추경호,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내가 시장할 때 윤석열 정부한테 예산 좀 달라고 했는데 TK 출신이면서 안 준 게 추경호 최상목이다. 그 얘기 많이 해. 다 때리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입각을 좀 염두에 두고. 아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네. 아이 그거를 네네. 그거 입에 올리면은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7페이지인데요.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확실한 승리가 되는 그런 카드인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이진숙 후보든 아니면 주호영 후보든 비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할 경우에 그러면은 뭐 이대로 그냥 결과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니 뭐 그래도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 정확하게 또 결정이 되면 또 이렇게 안 됩니다.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국민의힘 올라와요. 후보로 딱 픽스되면 한 명이 수수깡 씨가 올라와도 거기로 또 이제 몰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컷오프된 분들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 뭐 어차피 김부겸 후보한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 대결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김부겸 후보하고 이진숙 후보 KBS 대구 방송총국과 한국리서치조사인데 뭐 가상 대결 1대1에서도 44대 26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다자구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 후보가 만약에 되면 단일화 가능성, 추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이 또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제 어제 이게 알려진 그 루트가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한겨레에서 먼저 속보가 났어요. 단독으로 났었죠. 이 기사가 나오니까 부인하지 않고 SNS에 인정을 했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죠. 예. 뭐 한 2주 전쯤에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정무석이 먼저 연락을 한 건지 홍준표 시장이 한 건지는 네.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 자체가 전체가 공개되는 것도 사실 별로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워낙에 근데 이분이 이제 홍 시장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1대1로 밥을 먹은 적이 있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1대1로 그러니까 서영호 평론가님 계시지만 대통령과 1대1로 밥 먹는 일이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연속된 정권에서 이렇게 1대1로 밥을 먹는 누군가는 생명력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근데 어쨌든 요새 그 댓글을 보니까 밥사남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밥 사주는 남자. 네. 어쨌든 본인이 예. 그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정치적으로 본인의 자산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쓸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모임의 특성상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이제 홍 전 시장은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자면 홍 전 시장이 말하면 그게 곧 맞는 말이 되는, 그죠. 한 얘기가 부인할 되는 수가 거잖아요. 없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로 해석될 수 있는 예. 행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한간에 떠돌던 홍준표 국무총리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런데 또 그것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이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시계 검사 드디어 예, 맞아요. 다시 개혁의 선봉장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홍준표다운 발언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작심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주 전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고 나서 전후에 홍 전 시장 측이든 아니면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한 청와대에서든 만남을 위한 약속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홍 전 시장은 홍익표 수석이 네네. 그렇게 만남을 요청해 왔다 이랬죠. 예. 그러니까 누가 만남을 했더라 아마 페이스북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공개 지지 선언을 전후로 해서 이 만남이 된 걸 보면 제가 볼 때 홍준표 전 시장이 작심을 하고 내란과 절연하지 않는 보수가 새롭게 새로운 보수로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좀 정치 통합을 노력하는 여권을 위해서 좀 기여하겠다.
뭐 본인은 뭐 대구 발전을 위해서 여야 없이 김부겸이 가장 적임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의 김부겸 민주당 시장의 그 당선은 보수의 심장을 그야말로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재편의 실질적인 견인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김부겸을 선언한 날 청와대와 교감에 있었던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격전지가 될 대구에 힘을 실어주는 민주당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만남이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들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2주 전에 청와대에서 홍 시장에게 면담, 뭐 오찬을 요청했다라는 그 시점이 김부겸 지지 선언 날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시작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그런 농담을 했는데 세상에 공짜밥이 없잖아요. 밥을 얻어 먹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냐. 뭐 이거가 결국에는 결제를 할 곳은 대구시장 선거밖에 없지 않냐. 야.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기자랑 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맞는 거겠죠.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1대1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면, 근데 오늘 홍 시장이 만약에 뭔가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왔으면 그 얘기를 언질이라도 뭐라도 일단이라도 밝힐 것 같아. 그거 없이 뭐 대구 발전 얘기 위주로 얘기를 푸는 거 보면 어쨌든 이 밥값 홍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보수 재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전 자리에서 막걸리가 있었다던데 네. 요건 이제 지난해 5월에 미국에서 돌아오면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경선에서 지고 아마 하와이로 갔을 때 네. 중도 통합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전 시장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인데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한 지 1년 만에 이제 자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 전 시장은 그 자리에서 명분 두 가지 명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그 선고를 받고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다 박탈됐는데 사면복권은 됐는데 예우 부분에 있어서 그 회복되지 않은 게 있나 봐요. 뭐 비서관을 둔다던가 연금이 나온다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고 엄밀하게는 법 개정 사항이긴 한데 정부 발의 입법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대구 신공항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달라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만났다고 하고 역시 정치 어물들답게 뭐 김부겸을 지지해 주세요라던가 그럼 나 국무총리 줄래요? 라던가 이런 저간에서 생각하는 정치적 거래는 없었고 만약에 정치적 거래가 알려진다라고 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고요. 네. 선거와 관련된 영향력 행사는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게 나타나게 된다면 선거법상의 문제가 되고 또 야당이 이걸 알게 되면 탄핵도 시비가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정치 고단수인데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조건부로 만남을 하고 조건부로 속리를 해주는 걸로 김부겸 지지를 선언하고 이런 좀 수준 낮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격조 있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좀 예우를 회복해달라. 그리고 대구 지역 신경 좀 써줘라 신공항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또 그런 의견을 들어서서 보수 진영의 대구 경북 지역의 현안을 듣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대통령, 안정감 있는 여당 그런 게 지방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리를 빠탄다던가 지지를 조건으로 한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죠. 네. 네. 아니 제가 혹시나 싶어서 방금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북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방금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통령 오찬 때 TK 신공항 국가 지원 요청을 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은 99년 워싱턴 낭인 시절 같이 겪었던 정리와 의리로 한 것이다. 나는 MB 정권 내내 친이계의 견제로 MB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지만 요즘처럼 사감과 이용만 난무하는 정치가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한 거다. 저급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건 공부들이 부족한 탓으로 여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입으로 김부겸 지지하지 않겠다. 대구 현안 이런 걸 가지고 한 거지 내 개인적 자리 예. 갖고 만난 건 아니다. 이런 그렇군요. 명분을 당연히, 좀 제시한 것 네, 같아요. 당연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조갑제 정규제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편 지지층은 그러려니 해요. 운동장 넓게 쓰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수 진영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민주당을 생전 안 찍어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랑 만나서 밥도 먹고 홍준표랑 저렇게 우호적으로 대화도 되고 이런 게 상당 부분 이제 말하자면 나를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한다라는 건 뭐 굳이 정치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겠죠. 예,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당대표들의 행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바쁠 시기입니다. 네. 제일 바쁠 시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장동혁 국힘 대표가 안 보여요. 예, 사진만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39대 2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역을 돌아다닌 장소 방문하는 게 39곳인데 그래요? 네, 장동혁 대표는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은 제가 기억을 잡으면 2군데인가 5군데인가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여튼 한 손에 꼽는군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그 대표가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영리한 게 역시 선거 꾀돌이 꽤 많은 정청래다운 게 험지에 집중함으로써 그 전체 39곳 100일 동안 39곳 다닌 것 중에서 험지라고 하는 영남권이 13회고 강원도가 5회예요. 와. 거의 절반가량을 험지를 다닌 거죠.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 험지는 못 가요. 오히려 박빙 지역이라던가 대도시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거가 처음 시작될 때 험지를 다님으로써 야,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험지에 저렇게 가서 보기도 잡고 귤도 따고 막 이런 모습 보이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런 모습이 아마 제가 보기엔 부산시장 전재수라던가 경남 그 도지사 후보 김경수 그리고 울산의 우리 울산시장 김상욱 김상욱 후보 이런 소위 말하는 예전에 험지였지만 지금 격전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지역의 후보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는 정도의 힘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이렇게 험지 열세 지역을 다니면서 민주당이 더욱더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에게도 도움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후보 여당 선거에 베테랑답게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정청래와 달리 왜 지금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저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석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이유를 내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당직자들은 선거 포기한 거냐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이런 식의 지금 평가까지 내놓고 있고 별의별 신조어들이 다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본 것만 따져도 주호영 의원이 했던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별달기를 포기한 대령이 제일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보예요. 그다음에 상주가 가요방광골이다 이런 비유도 나오고 또 오늘은 타령 대표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전시 중에 타령해버렸다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말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돌아오고 미국에 있으려고 하는 건가? 저게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이런 비아냥 아닌 비아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국무부에 연락을 받고 수속을 밟다가 갑자기 남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김민수 최고위원만 남겼단 말이에요. 같이 갔던 일행들은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찍은 그 화보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라 왜 김민수 최고위원만 남아갖고 뭐를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외신들 보면 트럼프가 오늘 좀 전에 주말에 내가 파키스탄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정가가 지금 이 전쟁의 마지막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쁠 때라서 시간을 낼래도 낼 수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기 남아서 뭘 하는 거냐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행보고 이게
후에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정당들이나 선거 캠페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로 삼아야 되는 그런 정도 예. 수준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장동혁이 이렇게 미국으로 떠나 있으면서 약간 순기능도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각 지역의 선거구별로 선거 단위별로 따로따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약간 이 분위기가 다행히 형성이 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올까봐 무서웠는데 장동혁이 안 보여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사건인데 아니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지금 미국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는 국민들이 양해해요. 뭐냐? 이란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힘을 보태겠다. 이런 거 말고는 그 무엇을 한다고 그래도 욕을 먹을 텐데 도대체 무슨 행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오면 얘기를 한다고 보안이라고 하니까 안보 때문에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그 기자들 그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도 별 얘기를 안 했는데 2박에서 5박에서 다시 8박으로 늘렸는데 공항 갔다가 국무부에서 전화 왔다고 그 귀국 일정을 취소하고 부랴부랴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 과연 국무부에서 불러서 국무부 누군데? 가시는데 인사도 못해서요. 그러고 인사만 하고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선거에 목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당대표는 우리 지역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구 경북 선대위 지역 선대위 꾸리겠다는 데 이어서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역 선대위 즉 장동혁 없는 우리끼리 선거 좀 치르겠다. 중앙당 제발 오지 마라. 윤 어게인 윤 내란 정당의 옷을 입고는 오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장동혁 대표 현재 리더십의 한계인가 생각이 들고 그 극명한 게 지금 미국 방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